자, 뒷골목이 문화 강 이바구 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또 타짜들이 아니고 사짜들의 사기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예. 그 뭐 세상에는 뭐 인간의 역사 이후에 사기꾼들은 뭐 엄청 많죠. 예, 뭐 또 우리나라 봉이 김선달도 있지만은 특히 또 우리나라는 또 사기 사건이 많다고 그럽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사기하고 관련된 이 거짓말 범죄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그렇지. 몇백 배가 된답니다. 아이고. 일본에. 예. 그게 이영훈 교수가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보면은 그게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이 위정죄가 2015년도에 1,500명이 위정죄로 잡혔는데, 위정은 뭐 요새도 뭐 또 우리 또 누구는 위정으로 해가지고 재판 안 받았습니까? 그렇지. 어떤 분이. 일본에 인구 비례 1,000배가 많답니다, 위정죄가. 그 내가 왜 이제 무고죄도 마찬가지고 보험 사기도 일본보다 훨씬 많답니다. 그렇지. 예. 내가 일본을 쭉 다니면서 일본 사람들은요, 거래를 하는데 한 번 신용을 어기면은 두 번 다시 그 사람하고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면은 두 번 다시 그 사람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게 오랜 사무라이 지배에서 잘못하면은 목이 날아가니까. 그렇지. 그게 하나의 어떤 DNA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사기범죄나 위정죄가 잘 없다 그러네요. 예. 우리 모친도 이제 일본서 그렇죠. 하고 나왔으니까 예. 그때 말이 이제 쇼직교와 이시온이 닦아라. 정직은 일생의 몸이다. 그렇죠. 예. 그 일본말 잘하네요. 쇼지키와 이시온이 닦아라. 닦아라가 보물이거든요. 보물, 예. 이시온은 일생이거든요. 예. 쇼지키는 정직이거든요. 정직, 예. 엄마 그래, 합디가. 예. 우리, 가운처럼. 우리 모친은 또 이래요. 예. 우리 모친도 일본에서 오래 안 살았습니다. 예. 뭐냐면은, 시대, 예. 일본 놈 지배를 받을 적에, 예. 부산에 이야기를 듣게요. 재판소가 옛날에 부민동 있었답니다. 그 자리가 옛날 일본 시대 때부터 재판소랍니다. 예. 부민동 법원이. 예. 그 경남도청 있었고. 예. 그래가 뭐 버스인가 전차가 타고 내리면 예. 다음은 재판소 앞입니다. 이거를 정의와 사이반쇼노 마에 데스 긴카이노 히토와 민나 어리테 구다사이란다.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은 긴카이노 히토라는 김의 사람 예. 전부 내리죠. 김의 사람이 사건이 그래 많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또 그 이야기, 긴카이노 히토와 민나 어리테 구다사이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쇼지키와 이시오노 다카라다. 진짜 일본 사람들은 그 정직을 그 일본 놈은 내가 일본 다니면서 일본 사람한테 어떤 거짓말이나 이거를 하면은 상거래 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이러면 두 번 다시 안 보려 그래요. 그렇대요. 예, 그래서 내가 한국하고 일본의 어떤 그 문화 차이를 아는데,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기 사건이 지금도 많잖아요. 보이스피싱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이 소위 말하면 사기 범죄 아닙니까? 사기 범죄죠. 우리는 근데 내가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 보면 멀쩡한 사람이 당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무조건 이상한 전화 오면 욕을 해보거든요. 한 십몇 년 전에 이때는 초창기 보이스피싱 때는 주로 조선족들이 여자들이 전화가 와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선족이 알고 준 소리 하면은 완전히 18 이 개 같은 이 여자야 이라고 막 합니다. 욕을 하면 탁 전화 끊어 보여요. 그랬는데, 자, 오늘 사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건달 이야기를 안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가 부산에 전설적인 건달 출신의 이 갬블러가 있습니다. 참, 저번에 말했던 우리가 탤런트를 신세를 조직으로 만들었던 분. 그 다음에 옛날식 다방 주인 마담. 거지 만드는 그분. 그분 이야기는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은 우리가 역사상으로 제일 큰 사기꾼이 진시황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는 측면에서 진시황 시절, 그리고 진시황이 때가 지금 뭐냐면은 진시황이 예수보다 259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BC 전이니까. 아, 그러니까 BC니까 예수보다 259살이 더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BC 259년에 태어난 게 진시황이죠. 예. 그래, 진시황이 결국에 나이 한 40대 가지고 천하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낸 사람이 진시황 아닙니까? 예, 시황제. 예, 시황. 그래서 시황제. 예. 시작할 시자로 시작할 황제. 시자로 황제. 황제라는 이름을 자기가 붙였고.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호칭도 짐이라고 불렀어요. 예. 그랬는데 진시 황제가 다 천하를 통일해도 유일하게 제일 자기가 바라는 게 뭐냐면 불로장생. 예. 천년만년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꾼의 어떤 놈이 서불이라고 하고 서복이라고 하는 예. 놈이 있었어요. 그게 저 산동반도의 근처에 사는 제나라, 그 산동반도가 제나라였거든요. 예. 그 이제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까지는 예. 제나라였습니다. 그 제나라의 출신의 서복인가 서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로장생의 신선초를 발해 바다 위에 삼신산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신선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 가면 불로초가 있다. 내가 그거를 구해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동남 동녀라 했던 거 보니까 이제 어린 남녀를 그렇죠. 그 수천 명을 데리고 이제 불로초 캐러 간다고 이제 돈 뭐 양껏 받아가 이제 불로초 캐러 간다고 했는 기라요. 그래가 그는 뭐 불로초는 오지도 안 하고. 그래가 지 죽기 2년 전인가, 진시황제 죽기 2년 전인가 그 제나라에 이제 순시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 서부리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기꾼을 만나면 그냥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입이 얼마나 좋았는지 또 진시황을 꼬아가지고 불로초를 발견하기는 했는데, 그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거를 그 삼신산에 어떻게 그거 할 수 없으니까 지가 그 선인 신선을 우째 그걸 해가지고 다시 구해 올 수 있다. 다시 또 이제 진시황을 또 이제 꼬신 거예요. 그래 이번에는 가면서 또 수많은 그 사람을, 어린 사람들을 동원을 해주려 그러고,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은 곡식의 종자를 갖다가 한 5가지를 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거를 거기에다가 갖다 바치고 해야 된다고 해가 곡식의 종자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말하면 기술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옛날 시절에도 각종 장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쇠를 만드는, 뭐 쇠를 다루는 사람, 뭐 옷을 만드는 사람, 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인 또 수백 명을 또 데리고, 그래 가면 내가 불러줘 꼭 1년 안에 구해오겠다고 꽁을 깠어요. 그 진시황이 또 믿었어요. 그래 옛날에 왕들이나 황제들이 참 뭐 죽고 싶겠습니까? 죽기 싫지요.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그 길로 도망을 가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가지고 그 젊은 남녀를 데리고 갔으니까 그 자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장인들을 데리고 갔으니까 그것들 모든 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씨앗을 가지고 갔으니까 전부 다 또 거기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농사 짓고. 그 야심이 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가 이제 한 일족을 일하네. 뭐 고장을 해가 지가 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에 보면은 이 서불이라는 놈이 결국에 제주도까지 거쳤다가 일본으로 갔다는 설이 역사적으로 유망해요. 그 설이 일본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제 그런데 그 진시황이 이제 완전 그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 2년 있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그 아방궁도 짓고 여산릉인가 그 진시황 뭡니까 그 묘가 발굴 안 됐습니까? 그렇지. 죽어가지고 그 왕궁이 안 돼가 바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러니 옛날에 이 왕들이 불로장생약이 불로초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그때 밑에 뭐 약을 지어주는 게 그게 수원을 이어가지고 불로장생약이라고 해가지고, 그래가 오히려 단명을 했다 그래요. 그렇겠지. 수원 성분이 들어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그 서불이라는 놈 사기꾼 말고도 또 다른 또 노생이라는 사기꾼도 있었고 여러 명이 불로초에 대한 사기를 쳤어요. 이 진시황한테. 그 진시황이 얼마나 뭐 그래 진시황이 뭐 그래 저 불로 장생하고 싶어도 52살인가 죽었어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불과 천하통일한 지 10년도 안 돼가 지 자식 때 이제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래가 그 뒤에가 이제 삼국지 시대가 열린다 아닙니까? 아, 삼국지 시대는 참, 내가 참 말 잘못했습니다. 한나라, 유방한테, 유방이 정권을 다 안 잡아보니까. 항구조 유방하고 항우하고 이제 싸움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한나라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진시황한테 사기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우리가 작년이가 그 전청조라는 젊은 여자애가 여자가 펜싱 선수 사기친 거 아니습니까? 근데 그 속는 사람들도 내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다. 파라다이스 그룹의 혼외자를 뭐냐면은 전나원 씨 말고 전나원 씨 아들 전필립이 그 사람이 이제 뭐 나이가 지금 한 60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 그 사람 혼외자다. 그러니까 속는 사람도 어지간하죠. 그 혼외자의 존재가 뭐 대단하다고 그거를 경호원이 여러 명이 경호를 하고 나도 내 주위에 그 재벌 뭡니까 친구가 있고 그 사람들 자녀들 보니까 경호원 그런 거 없어요. 맞습니다. 경호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뭐 재벌 자식이라고 어지간한 재벌들은 자식들이 그래 뭐 사치하고 슈퍼카 타고 다니고 그래 안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전청조가 이제 그 남현이 그 펜싱 선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갖가지 사기를 쳤잖아요. 그래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전청조하고 흡사한 사건이 내가 어디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하나 발견을 했는데 아주 짧은 기사였어요. 1919년에 그 김이 3.1 독립운동할 그 시절인데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를 내가 검색을 하다 우연히 봤어요. 사기에 대해서 쭉 검색을 신문 기사를 사기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는데 이때는 남자가 여장을 해가 다녔어요. 전청조는 여자가 남장을 남장을 했잖아요. 가슴도 뭐 없애버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미국 사람이다. 그러나 엄마가 미국 사람이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다. 그래서 용모가 뭐 그렇다 하고 이래가 양장을 해가지고 꾸미고 여장을 해가 다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물쓰듯이 하니까 종로경찰서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문을 듣고 수사를 해본 거네요. 이게 이제 사기꾼이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미국에서 왔는데 돈이 억수로 많다. 그래서 남편감을 찾는다. 쥐가 남자면서. 그래가 남자한테 몇몇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갈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됐답니다. 그래 이걸 보고 내가 전청조하고 다 흡사한 게 그 시절에도 안 있었나. 근데요 전청조 같은 경우도 저거 아버지도 사기로 잡혀갔거든요 그 당시에. 이 사기도 내가 볼 때는 이 DNA가 있는가 봐요. 유전 인자가 또 그런 그러니까 그런 사기를 치고 다니죠. 그래서 그것도 얼마 전에 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자 사기꾼 기억 안 납니까? 장영자. 장영자. 그 이름도 찬란한. 지금 이번에 들어가면. 이번에 또 이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요 징역까지 하면은 지금 나이가 45년생이니까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그렇지. 요 징역까지 하면 35년. 김태추하고 거의 김태추하고 비슷한 정도의 사기. 이 여자도 가만 눈빛을 보면 사기꾼 맞아요. 이 여자가 참 대단하다 참. 목포 출신인데 어릴 적에 부모가 서울 와가지고 서울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숙명여대까지 나왔어요. 숙명여대 메이킹까지 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면모도 있고. 얼굴이 좀 받치주니 그러겠죠. 그래가 학교 다닐 적에 벌써 김수철이라고 그 사람은 재력가였습니다. 재력가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혼을 하고
사기 행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안기부 차장까지 지냈나? 이철희라는 사람이. 이철이, 예, 예. 그 사람 유권 소장 출신으로 국회의원도 이철이 장영자. 예, 예. 유정의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사람이, 군인 출신인데, 군인도 어디 출신이냐면, 옛날에 일본 육사가 있었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일본 나가노 정보학교라 해가지고, 그게 그 스파이 양성소였거든요. 그 나가노 정보학교 출신이 우리나라에 그 나가노 정보학교를 나온 사람이 옛날에 김창룡 특무대장도 거기 나왔고, 그 다음에 김구를 암살한 안두기도 그 학교를 나왔어요. 예. 나가노 정보학교. 그러니까 스파이 학교니까, 간첩 학교니까. 그 이철이도 그 학교를 나온 사람이어서 군에서도 계속 그 업무를 했어요. 그래, HID, 북파 공작원 부대, 거기 대장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장영자하고 이제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0살 납니다. 예. 20살 나는데 장영자는 그 사람을 이용을 하려고. 예. 또 이철이는 장영자가 그래도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 좀 있으니까 또 이철이하고 이제 결혼을 한 겁니다. 그 호화 결혼식을 했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장영자가 사기를 치는데, 그래 망한 기업이 경남 기업하고 몇 군데 아니습니까? 예, 예, 예. 돈을 1억을 빌려주면 어음을 2억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예. 배로 받거나 아니면 10배로 받아가지고 어음을. 그 어음을 시중에서 와리깡 해본다. 그렇지.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장난을 쳐가지고, 그래 경남 기업이 망했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82년도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 장영자가 또 묘한 게, 인맥이 어찌 됐느냐 하면은, 이순자 여사의 삼촌, 그러니까 전두환이 예. 처삼촌 아닙니까? 예, 예. 이규광이라는 사람의 처제란 말입니다. 이규광 씨. 예, 예. 처제란 말입니다. 예. 처제고, 이규광이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처삼촌이니까 그 당시 끝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전두환 때는. 그래, 이규광 씨가 그 육군 헌병감 출신이고, 헌병, 장군 출신인가, 그런 모르겠어요. 헌병 대령 출신인가. 근데, 투스타까지 했다, 뭐, 그런 말. 아니, 이규동 씨, 이거 장인은 투스타까지인가, 원스타까지 예, 했어요. 이규동 이규동은 했는데, 예. 지금 자기 동생이 이제 이규광 씨가. 네.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김대중 대통령의 첫 부인이 그 홍업이, 예, 예. 저 부모, 어머니. 예, 예, 예. 이효 여사는 나중에 이제 후처로 들어간 거예요. 예, 예. 그 세상을 일찍 버렸죠. 예. 그 차용의 여사라고. 예, 예. 차용의 여사. 이 장영자의 고종사촌 언니란 말입니다. 장영자의 고종사촌 언니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사촌 처제죠. 그렇네. 예. 그러니 뭐 희한한 여자예요, 인맥이. 그리고 또 탤런트 김주성이가. 김주성의 사이였는데, 사이였다. 예, 그래가지고 뭐 장영자 나중에 뭐 거지 돼버리고. 그래가 장영자 아들은 그 뒤에 이제 이게 장영자 재산 말고 자기 아버지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지. 그래가 그 저 아들하고 그 장영자 딸하고 김주성이 마누라했던 그하고 뭐 재산 다툼이 좀 있었다 그래요. 아들은 그래가 그 뒤에 병이 걸려가지고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죽었고, 예. 딸은 지금도 생존해가 있는갑습니다만은. 그러니 장영자는 뭐 그 뒤에 이제 또 국권 사기라 해가지고 옛날에 국권이 뭐 맞아요, 얼마 맞아요. 있는데 예, 예. 그걸 바꿔주면 그 세종대왕 나오는 그 화폐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10,000원짜리 큰 거. 만원짜리 그거 사기를 또 쳐가지고 또 잡혀가고. 잡혀가고. 그러니까 5번을 잡혀갔는데 이번까지 대단하다. 30 몇 년을 지형을 살았어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참. 그러니까 뭐 이건 정신병 아니고는 이렇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신병자죠. 그래서 아이고 참 사기꾼들은 역시 사기꾼이구나. 근데 뭐 우리는 뭐 사기를 당했다기보다는 뭐 돈을 떼먹힌 적은 있어요, 우리도. 예, 떼먹힌 적은 있는데 뭐 처음부터 사기 당해가지고 어떻게 피해를 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뭐 흔히 세상에 사기를 많이 당합디다. 예, 그렇대요. 예. 예. 그리고 자 이제 뭐 또 건달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예. 저번에 우리가 간간히 이야기했던 그 김모 씨 부산에 예, 예, 예. 뭐 그분 지금 뭐 나이 이제 그분도 나이가 지금 78, 9 됐습니다. 예. 됐는데 뭐 지금은 뭐 좀 병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매주 일요일 날 주일 날 나와가지고 예배도 하고 이제는 뭐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이제 뭐 그래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노름할 돈도 없고. 예. 그 이 사람이 이제 20대까지는 뭐 부산에 뭐 갈지마고 건달이었는데 그 뒤부터는 이제 이상하게 이제 도박이나 이쪽으로 사기나 이런 쪽으로 빠지더라고요. 예. 그리 전에도 앞전에 내가 뭐 한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보수동인가 부평동인가 거기 그 재래식 다방에 그 다방 주인 여자 예, 마담 다이아. 그 다이아가 여러 개 있는데 예, 예.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 그래 그것도 자기 혼자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외부에 저 똘마이가 와가지고 뭐 회장님 그 사장님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잔금이 회수가 안 돼서 돈이 지금 갑자기 맥히는데 돈을 좀 얼마를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예. 물건 사는 돈을 또 여자한테 잠시 빌렸어요. 예. 빌려가지고 딱 약속한 날짜에 이자를 갖다가 완전히 듬뿍 붙여가지고 딱 갖다 줬어요. 그 여자는 뭐 다이아도 받았지 뭐 이자도 뭐 양껏 주죠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완전 신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밑밥 사기라는 거는 그런 사전에 그 보석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기가 처음에는 미끼를 딱 던지놓고. 또 조금 이익을 주거든요. 예. 사기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도박도 처음에는 1을 준답니다. 예. 잔돈분 1을 주고는 안 주고 완전히 맞아요. 예. 그 이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줌마가 완전히 이제 뭐 이자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래 한 두 번을 그렇게 딱 제때 갚고 이러니까 완전히 신용을 하네. 신용을 하지. 그 뒤에는 뭐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물건이 맥혔다. 지금 이 좀 돈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가지고 많은 금액을 여자한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여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 이미 이제 신용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거액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그 돈도 체크하기도 전에 또 거짓말 해가지고 또 돈을 더 요구를 해가지고 완전 두세 번에 걸쳐서 돈을 막 그 여자 나중에 뭐 자기 다방까지 팔아야 될 정도로 막 빚을 내가지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물론 통관시켜야 된다 이러고 뭐 밀수하는데 그러니까 그 여자는 결국 거지가 됐어요. 그건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것도 한 30년 된 이야기인데 미국에 또 노름한다고 미국에 자주 갔어요. 라스베가스에.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이제 주연이 있고, 주연이 그 김모시고, 또 하수인이 내 친구, 앞전에 그 김태천 씨하고 문제 있었던 그 친구. 가지고 그 친구는 처음에 영문도 모르고 했죠. 또 미국에 먼저 있었던 그 또 친구 하나도 내 친구인데, 뭐 그건 누구라고 하면 대번에 알 것 같아서 말은 못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명한 가수의 남편이었는데. 한날 연말이 다 돼가 전화가 왔더랍니다. 내 친구한테로. 있는 곳으로. 그 전화가 와가지고. 서울 어느 은행에 가가지고 이 수표라는 게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이런 정액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액권은 색깔도 틀리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요새도 그 수표를 뭐 통용을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금액을 찍어가지고 이 찍는 기계가 있습니다. 찍어가지고 거기 보면 오돌도돌하게 되잖아요. 거기 까맣게 그죠. 먹물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기억에 18만원 정도의 액면을 18만원이니까 정액권이 아니잖아요. 수표를 어느 은행 가서 발행해가지고 비행기를 타라. 그래 비행기 과정 다 보냈더랍니다. 비행기 표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표를 만든 걸 이제 품에 엮고 이제 우리 친구가 미국에 갔습니다. 우리 친구는 영문도 몰랐죠. 왜 가져오란지. 그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밤에 보니까 먹지하고 뭐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그 수표를 100배 이상 뻥튀기를 하는 금액 액면을 적어 였더랍니다. 그럼 그 수표를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도 미국 카지노에서 한국 수표를 환전해주는 그런 공지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환전상이 있겠지. 근데 그 뒤에는 다 마피아가 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수표를 가지고
뭐 100배를 튕겼는지 200배 튕겼는지 그거면 내가 확실히 내가 모르겠어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12월 말이다가 1월 1일, 요새는 1월 1일 하루 놀지만 그때는 1월 연휴가 며칠 됐습니다. 2, 3일 됐습니다. 그러면 연휴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에 수표 조회가 안 됩니다. 안 되지. 은행이 노니까. 은행이 노니까 전화로 걸어서 조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름을 했단 말입니다. 그 노름을 해가지고 잃어버렸으면 바로 잃고 뭐 도망을 치든지 했겠죠. 그런데 돈을 많이 땄답니다.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 땄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땄는데 마침 이제 한국에 연휴가 끝나버려가지고 그때 빨리 그 전에 도망을 쳐야 되는데 연휴 끝난 즈음에 그 사람들이 조회를 한 거예요. 거기가 이 가짜 수배다. 그래가 마피아한테 붙들려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빌린 돈 다 깨내고 야, 참. 빌린 돈 다 갚아주고 죽을 뻔했죠. 아니 그때 당시에는 뭐 마피아가 그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지. 또 범죄를 저질렀는데. 참, 그런 난 사람이에요, 난 사람. 야, 참. 그러니까 미국 마피아를 속인 사기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 그 로버트 레드포드 나오고 폴 뉴만 나오는 스팅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스팅이 그거 비슷해요. 마피아하고 싸움해가지고 맨 끝에 반전이 일어났는데 내가 정확한 줄거리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 70몇 년도 영화 나온 건데. 사슬 도박장을 만들고. 그 맨 마지막 반전되는데. 내가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요. 워낙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 선배님이 그런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뭐 구독자님 중에도 그분을 아는 분이 제법 있더라고요. 막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노름쟁이들은요. 아우님도 알지만 아우님 또 형님 친구 중에서 노름쟁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럼요. 돈이 다 떨어지고 단돈 몇만 원 내가 어떤 걸 봤냐면은 경마에 빠진 사람은요. 5천 원만 해서도 가더라고. 저쪽에 생곡 지나서 그거 가면은 가락 인터체인지 가는 길에 거기 경마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산 하단에 가면은 거기 가는 셔틀버스가 있어요. 금요일인가 뭐 토요일 되면 5천이 아니라 단돈 몇만 원만 있어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노름은 진짜 그 일종의 병이니까 고치지를 못하구나. 그래 아까 이 말한 김모 씨도 흘러 안 되니까 필리핀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카지노 같은 데 붙어가지고 이제 돈 딴 사람한테 가서 아는 사람한테 개평 좀 받아가 또 그것까지 노름하고 그래 그 말을 그 완전 앵벌이 한다는 거죠. 카지노 앵벌이거든요. 카지노 앵벌이 정선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 필리핀에서 앵벌이 했다는 이야기를 댓글에 다는 분이 경마장에도 이제 가면은 말을 찍어주고 그래가 캠핑 좀 받고 캠핑 좀 그런 사람도 있죠. 그 카지노도 그렇대요. 그래서 이 노름쟁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안 되면 사기로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우리 김모 씨는 참 그 외에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막 대단하신 분. 옛날에 국민교육원장 나왔을 때 국민교육원장 동판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관공서나 이런 데 다 하나씩 그래야 되는데 그래 했던 적도 있습니다. 대단한 분인데 그래 여하튼 뭐 이제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거리로 요걸로 하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뒷골목 인문학 최강 이바구 쇼 요걸로 보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합니다.